옛날 한 나라의 재상이 병사들에 이끌려 왕비에게 불려갔다. 미안하네 박재상. 왕비전하 꼭 그렇게 하셔야겠습니까? 용한 의원이 그렇다 하니 어쩌겠소. 내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겠소이다. 야오. 그래 박재상 미안하네. 꼭 살아있는 재상의 간을 먹어야만 왕비의 병이 낫는다고 하니 어쩌겠는가. 제발 자네가 왕비를 살려주게. 보시게 임금께서도 자네의 희생에 이렇게 감사하고 계시지 않은가. 예, 왕비님을 위해서라면 이 미천한 목숨 어찌 아깝겠습니까. 제 간을 내어드려야지요. 단 그 전에 이야기를 하나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래, 죽기 전 소원 하나 못 들어주겠는가. 해보시게 야오. 예, 이 이야기는 절망의 바닥에서 살아남은 한 사내의 이야기입니다. 냥냥. 젊은 시절의 박재상, 박씨가 힘없이 터벅터벅 걷고 있었다. 그는 크나큰 좌절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 집안에서 모든 재산을 쏟아부어 과거 시험 노자를 마련해 주시고 나 역시 최선을 다했지만 보기 좋게 떨어지고 말았구나. 이대로 부모님 얼굴을 어찌 본단 말이냐. 냥냥. 그러다가 날이 저물어 박씨는 지나가던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다. 저기 죄송하지만 하룻밤만 묵어 갈 수 있겠습니까? 어허, 그러시오. 그런데 오늘이 우리 집안 조상님 제사를 모시는 중이니 소란스러워도 이해해 주시오. 아닙니다. 이렇게 배려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 일인걸요. 냥냥. 그렇게 뒷채 방으로 안내받은 박씨는 몸과 마음이 지쳐서인지 머리를 대자마자 일찍 잠이 들어버렸다. 그렇게 잠이 든 그는 그날 밤 꿈을 하나 꾸게 되는데 머리털이 새하얀 노인 몇 분이 자신을 애타게 불러대는 것이었다. 이보게 젊은이. 뭐야, 아직 연결 안 되었어?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할아버님. 왠지 이번엔 될 것 같습니다. 이보게. 예? 저 말입니까? 오, 드디어 연결되었구만. 드디어 혼이 민감한 녀석을 만났구나. 그래. 자네 말고 여기에 누가 있는가? 아, 예. 난 이 집 주인의 아버지라네. 예? 거두절미하고 지금 제사상에 저 멍청한 것들이 매년마다 복숭아와 팥떡을 올려놓아서 집안 조상님들께서 몇 년째 제사상에 손도 대지 못하고 계신다네. 절대 제사상에 올리면 안 되는 것이거늘. 그 때문에 우리가 돕지도 못하니 우리 집안이 저렇게 기울었지. 혼백이 예민한 자네와 만난 건 우리에게 다시 없는 기회라네. 그렇지. 아비에게 꼭 좀 일러주게 부탁하네. 아, 예. 하하하, 역시 말이 통할 줄 알았어. 그럼 우린 자네만 믿고 가네 그려. 허허허허. 잠에서 깬 박씨. 일찍 잠에 들어서인지 아직도 한밤중이었다. 이게 그냥 꿈이라기엔 너무나 진짜 같구나. 찝찝한 마음에 꿈을 무시할 수 없었던 그는 조심스레 제사가 치러지고 있는 방을 살짝 엿보았다. 그랬더니 정말로 상 위에 복숭아와 팥떡이 올라와 있었다. 어이쿠, 이 집안분들 저런 기초적인 것도 모르시다니. 박씨는 집주인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알려주었다. 저기 어르신, 주제넘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복숭아와 팥은 귀를 쫓는 음식으로 절대 제사상에 올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여태 감사합니다. 하하, 아닙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냥냥. 그렇게 박씨는 그날 밤 무사히 제사를 치르는 것을 보고 잠이 들었다. 이보게. 아, 어르신, 자네 덕분에 조상님들께서 아주 크게 기뻐하시는 중이라네. 아이고, 이게 얼마만에 먹는 제사상이냐. 난 그 산적 부침이 그렇게 맛나더라. 저도요 할아버님. 우리가 자네에게 큰 은혜를 입었으니
보답을 꼭 하고 싶네.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네. 자네가 우리 동네로 왔을 때부터 지켜보았는데 자네 큰 고민이 있더구만. 헉, 예. 제가 저희 집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모든 걸 망쳤습니다. 걱정 말게. 우리가 돕겠네. 예? 어찌 말입니까? 여기서 동쪽 방향으로 가면 냇가 옆에 곰 모양 바위 하나가 있는데 그 바위 밑을 파보면 금덩이 하나가 있을 걸세. 그 금덩이를요? 그런데 그건 자네에게 줄 게 아니고 예. 그보다 더 좋은 걸 줄 걸세. 그 금덩이를 우리 모자란 애들한테 건네주고 자네는 그 보답으로 이번 제사 때 쓰였던 은수저를 꼭 받아가게나. 그럼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걸세. 은수저를요? 그럼 자네만 믿겠네. 다시 한번 고맙네. 거참 신기한 꿈이구나. 그리곤 꿈속의 노인이 알려준 대로 가보았더니 정말로 그곳에 금덩이가 있는 게 아닌가. 정말이잖아. 그런데 이 정도 금덩이면 우리 집안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아니야, 이게 무슨 부끄러운 생각인가. 그분들께 약속했지 않은가. 냥냥. 박씨는 순간 들었던 나쁜 생각을 털어내고 집주인에게 있었던 일을 설명 후 금덩이를 전해주었다. 조상님께서 이 금덩이를요? 어이쿠야, 어젯밤부터 정말 감사합니다. 냥냥. 대신 박씨는 제사 때 쓴 은수저를 받아갔다. 이런 거래를 그 누가 거절하겠는가. 나 같아도 당장. 박씨는 아직도 얼떨떨했지만 은수저를 품에 넣고 고향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내 다시 걱정에 몸과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에휴, 이제 난 어쩐다. 어이구야 젊은이, 땅이 꺼지겠네 그려. 어디지? 박씨는 깜짝 놀라 주변을 돌아보는데 아무도 없었다. 여기네, 여기야. 알고 보니 놀랍게도 자신 품속의 은수저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찌 이런 일이? 이 은수저가 저승에 있는 우리와 자네를 이어주는 무전기라네. 시그널이라고 재미있는 드라마도 있지 않았던가? 예? 무전기요? 시그널이요? 그런 게 있다네. 이제 우린 꿈속에서가 아니라 곧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하지만 혼이 민감한 자네 외엔 아무도 우리 말을 듣지 못할 걸세. 젊은이, 이제 더 이상 절망하지 말게. 자넨 절망하기엔 아직도 무척이나 젊다네. 또한 우리가 자네 앞길이 밝게 빛나도록 도울 걸세. 박씨는 따뜻한 말에 방금까지 절망적이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다시 희망이 샘솟기 시작했다. 자, 먼저 왕년 이름 날리던 의원이었던 내가 안내하지. 그렇게 박씨는 은수저의 말을 따라 한 기와집 앞에 서게 되었다. 그 집은 정승집으로 2주 전부터 딸이 들어누워 오늘 내일 하고 있었다. 저 처녀는 저 집 물항아리 속에 사는 독두꺼비 때문에 아픈 것이라네. 지렁이 한 마리를 잡아 물항아리 위에 달아놓으면 그걸 먹겠다고 번쩍 뛰어오를 걸세. 그때 항아리 뚜껑을 덮고 쫓아내면 될 것이네. 그 말대로 하니 정승집 딸의 병이 씻은 듯 나았다. 이보게, 자네가 아니었으면 내 딸은 이 세상 목숨이 아니었을 걸세. 내 사위가 돼주게나. 그 인연으로 박씨는 단박에 정승의 사위가 되었다. 아주 보기 좋은 한쌍이로구나. 한동안은 걱정 없겠어. 그렇게 한동안 은수저는 대답이 없이 고요했다. 그렇게 몇 해가 가고 과거 시험 때가 다시 다가왔다. 그러자 은수저에서 대답이 왔다. 그동안 잘 지냈는가? 아예 어르신, 잘 지내셨습니까? 자, 정승집 사위가 되었으니 이제 그에 걸맞는 벼슬을 얻어야 할 게 아닌가. 왕년에 학자로 명성을 날린 내가 맞지. 그런데 또 떨어질까 걱정입니다. 냥냥. 그런 걱정일랑 말게. 사실 내가 알아보니 자네 지난 과거 시험에 합격이었더군. 예?
부정을 저지른 관리 때문에 자네가 아쉽게 떨어진 것이었더군 그래. 정말입니까? 내 그 복수를 해주겠네. 설마 만점자를 떨어뜨릴 순 없을 걸세. 1번에 1번, 2번에 4번, 3번에 5번. 4번은 주관식이네. 어디 보자. 옛 이야기 채널 중 최고는 어디인가요? 네, 아주 잘 알지. 전설의 곤양이라는 채널 아닌가. 이렇게 조상님이 불러주는 대로 줄줄 써서 냈더니 단박에 박씨는 만점으로 장원급제였다. 제 아무리 관직을 사고 파는 부정한 관리라도 만점자는 어쩔 수가 없었다. 감사합니다. 다 조상님들 덕분입니다. 그 후 또 은수저는 대답이 없었고 고이 담아 모셔둔 채 박씨는 관직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평안도 수령으로 승진 발령을 받게 되었는데 이곳은 발령받는 수령마다 죽어나가는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럴 수가 박서방.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네. 하지만 결국 왕명을 거역할 수가 없었다. 고민하던 박씨는 오랜 동안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은수저를 꺼내들었다. 어르신 계십니까? 오바. 박씨 아닌가? 오, 박씨 그 녀석이야? 그래. 그동안 잘 지냈는가? 예,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도 잘 지내셨죠? 덕분에 그 뒤로 매 해마다 제사밥을 아주 잘 얻어먹고 있다네. 그런데 무슨 일인가? 예, 제가 박씨는 자신의 사정을 모두 이야기했다. 이건 퇴마사였던 내 전문이지. 그 죽어나가는 이유는 딱 하나다. 뭔가요? 그 평안도 300년을 산 여우 부부 때문이지. 녀석들이 아직도 살아있었구나. 지금 관가터가 옛날 여우집 터였어. 그래서 자신들 터를 찾기 위해 수령들이 오는 족족 죽이는 것이지. 그럼 어찌해야 할까요? 이대로만 따라하면 될 걸세. 냥냥. 먼저 자네가 발령받으면 첫날 밤 사람의 모습을 한 부부가 찾아올 걸세. 그럼 공손하게 절하며 이렇게 말하게. 두 어르신 오셨습니까? 제가 미처 이곳이 당신들의 집터인지도 모르고 차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냥냥. 그러면 아주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절대 자네를 죽이지 않을 걸세. 이제야 말이 통하는 수령을 만난 것 같구려 부인.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꼭 이렇게 말하게. 원래 주인께서 오셨으니 전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냥냥. 그 후 밖으로 나와 병사들을 대기시키고 방에 불을 피워 아주 뜨겁게 만들게. 왜 이리 덥지? 이러다 우리 이거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놈이 아무래도 우릴 속인 것 같소 여보. 네 이놈을. 그러고 나오면 대기시킨 병사들과 함께 그 여우요괴들을 때려잡으면 된다네. 여보, 당신이라도. 여보, 큰일이다. 암여우를 놓쳤다. 이럴 수가. 그 후 박씨는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이후 단번에 재상까지 출세하게 되었다. 그런데 몇 년 후 기존의 왕비가 이유 모를 병에 걸려 목숨을 잃었고 왕은 큰 슬픔에 빠졌다. 하지만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다 했던가. 왕은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을 다음 왕비로 맞더니 슬픔을 금방 잊을 수 있었다. 그런데 새 왕비마저 이유 모를 병에 걸려 오늘 내일 하게 되었다. 왕은 또다시 왕비를 잃을까 용한 의원을 불러보았지만 그 누구도 치료하지 못했다. 왕은 점점 이성을 잃어갔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러던 중 궁궐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왕비의 병이 나으려면 살아있는 재상의 간이 필요하다는 소문이. 그 소문을 들은 박재상은 고이 모셔두었던 은수저를 꺼냈다. 어르신 계십니까? 오, 박씨. 아니 이제 박재상이었지. 우린 잘 지내고 있네 그려. 예.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그리고 박재상은 그동안의 일을 또 설명했다. 그러자
옆마을 서당 앞으로 가면 잔을 반기는 녀석이 있을 걸세. 그 녀석을 데리고 왕비를 만나게. 그럼 모두 다 잘 해결될 것이야. 냥냥.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를 듣던 왕비는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다. 정말 황당한 이야기도 다 했구나. 은수저로 저승에 있는 자들과 소통하다니. 그래, 그 반기던 게 무엇인고? 예, 절 반겼던 녀석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하고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는데 앞발은 하나, 뒷발은 두 개인 개 삼족구였다. 삼족구는 예로부터 여우의 천적으로 알려져 있는 영험한 동물이었다. 그걸 보고 소스라치게 놀란 왕비는 방금까지 다 죽어가더니 어느새 벌떡 일어나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삼족구가 솜살같이 달려가 왕비의 목을 정확히 물어뜯었다. 그러자 연기와 함께 왕비는 온데간데 없고 그때 도망간 여우 암컷이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무언가에서 깨어난 듯한 왕. 아니 이럴 수가. 왕비가 여우였다니. 예 전하, 그동안 여우에게 휘둘려 어진 정치를 하지 못하셨으니 이제 그만 슬픔을 딛고 일어나 백성들을 굽어 살피옵소서. 냥냥. 그 뒤로 정신을 차린 왕은 백성을 살피고 아끼는 어진 왕이 되었다. 이처럼 설사 절망에 빠질지라도 우리에게도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지도 모르니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들리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혹시 고난을 만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힘내십시오. 또 합니까? 저희가 찾아갈지도. 그리고 또한 전설의 곤양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 복을 왕창 나눠드릴 테니까요. 감사합니다.